안녕하세요. 성상 케미TV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군항암제가 이 신포괄수과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이 제외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이 항암제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이 신포괄수과 이제 돼 있으면 사실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초고가 재료 이런 기타 약제 같은 거를 좀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22년부터 저 신포괄수과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1월 1일부터 내년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이군 항암제를 비급여로 사용되는, 즉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고액의 항암제가 바로 이제 표적항암제와 이 면역항암제 등이 엄청 많은데 내년부터는 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약값의 100%를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전 영상에 자세히 알려드렸고요. 음, 리보세란이 표적항암 되죠. 뭐 이렇다고 해서 바로 HLB 영향을 준다거나 막 죽고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HLB를 보면서 표적항암제 또 면역항암제는 무엇이고 이런 이 요새 근간의 HLB의 기사들 몇 개 보면 면역항암제가 변용요법으로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표적항암제는 무엇이고 면역항암제는 무엇이며 또 이러한 노력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표적 항암제 이 개요는 이렇게 돼요.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좀 찾아봤는데, 보통 우리가 이 감기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완치가 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죠. 그리고 역시나 당뇨병 마찬가지고 이런 이 오래된 병을 앓고 사는 거를 우리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치료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치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진 않지만 이런 병들을 꾸준히 안고 가는 게 바로 만성질환이죠. 이 만성질환의 치료 목적은 완치가 아니라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고 합병증 없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질병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목적인 것이 만성질환의 치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표적항암제라는 게 뭐냐면, 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를 완벽하게 죽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대신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요소를 억눌러서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때문에 암을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려운 환자라고라도 표적항암제를 통해 암의 진행을 늦추면서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정상세포에 작용한 독성이 없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삶의 질 또한 그렇게 나빠지진 않죠. 이 항암제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왜 암 환자분들 뵈면은 전체적으로 이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있죠. 구토도 심하고 탈모 등의 부작용. 이게 정상적인 세포도 다칠 수밖에 없는 예전에 치료제 때문에 그린 건데 이런 표적 항암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이런 개념이죠. 즉 정상세포가 유전자 이상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이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가 이 암세포로 변하는 이상 과정과 관련된 표적인자 이와 반응하는 물질을 투여해서 암세포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즉 정상세포들이 거의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적 항암제는 어쨌거나 약간은 꿈의 치료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게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또 이제 복용 초기에 좋은 효과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 리보세라닙의 이 기소세포 폐암에 대한 결과가 내성까지 극복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또 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표적 항암제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항암제가 있는데 바로 면역 항암제죠. 이런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가 인체 면역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하는 약물입니다. 인체 면역체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들이 가졌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자, 이 면역체계 변화로 인한 갑상선질환, 폐렴, 장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암세포, 이 암을 치료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이런 항암제들이 자, 쓰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변용요법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지? 얼마나 오래됐지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물론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재미있게 보시고, 더욱 자세한 이 내용은 전문적인 의학 박사분들한테 아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이 학술학회의 출처예요. 자, 메디컬 타임즈 학술학회 출처인데, 이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첫 병용요법 연구 결과, 이 첫 병용요법 연구 결과가 2020년도쯤에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어제 오늘 챙겨봤는데, 자, 3종의 난치성 유방암 분야의 선행화학요법으로 면역항암제, 인핀지라고 그래. 인핀지와 PARP 억제제 계열 표적항암제, 즉,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이걸 병용하는 전략이 치료 성적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면역 표적 항암제 선택지로 주목받을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년도 얘기죠. 그러니까 2년 정도도 안 된 거죠. 병용요법 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나름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오래전부터 해왔겠지만 이 기사로만 보면 일단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의 첫 병용요법 연구 결과는 2020년도에 이렇게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런 이 병용요법의 결과가 2기 및 3기 고위험군 유방암 환자에서 현행 파클리탁셀 단독요법, 그러니까 어떤 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단독요법과 비교했을 때 이런 병용요법을 추가로 시행한 환자군에게서 이 보통 효과가 2배가량 정도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같이 쓰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이런 유형의 기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리보세라닙이 FDA의 이 희귀약품 지정이 됐죠. 위암, 성낭암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됐는데 간암 시장이 훨씬 더 엄청 크다고 그래요. 자, 2020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0년 똑같은 얘기인데 이 간암까지 1차 공략이 가능한 면역항암제의 병용, 즉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를 같이 쓰는 이 병용요법들이 꽤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은 이 간암에서도 꽤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군항암제 이 비급여는 사실 이러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두 개를 다 못 쓰는 건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 많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 21년도 작년 5월 달에 HLB가 리보스탄입에서 이제 중국의 실험에서 간암의 생존 기간을 크게 개선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HLB의 표적항암제 치료제 레보세라닙이 간암 2차 임상 3상 결과가 지난 8일 세계적 권위의학 학술지 란셋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올해 5월 8일 얘기하는 거죠. 이 리보세라닙이 이제 2014년 중국에서 위암 3차 치료제로 이렇게 시판됐었는데 지난 1월 간암 2차 치료제 시판 허가를 받은 결과 받은 혈관 내피 세포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됩니다. HB와 글로벌 권력 보유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 섬낭암에서 다 희귀약품 지정이 됐고 이제 간암, 대장암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이 HLB가 리보세라의 표적항암제인데 이런 간암 1차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리보세라니까 이 표적항암제인 리보세라니까 면역항암제인 칸넬리주마 이거를 글로벌 병용전 3상을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 리보세라닙의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런 옵디보 그리고 칸넬리주마 이런 면역항암제 등과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는 이런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적 항암제 하나로만 이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도 아니고 면역 항암제 단독도 아니고 항상 이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병용요법을 해서 쓰는 이런 세상들이 된 거죠. 물론 심포괄수과에서 이제 두 개가 비급여로 된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좀 잘 돼서 많은 한우분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이 리보세라닙 같은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한 또 HLB 제약이 많은 생산량을 위해서 예전에 삼성제약이 한남 공장을 인수하기도 하는 제네시스 일이 있었죠. 대규모 공장을 인수하 이게 바로 삼성제약의 한남 공장인데 자, 모회사 HLB가 개발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을 한남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지금 사실 행보들은 좋죠. 간암도 희귀약품 지정이 됐고 또 이제 어떤 NDA 신청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리보세라닙에 잘 되면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HLB 제약이 향남 공장을 인수해서 그런 준비들을 착착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칼에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시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HLB가 결국 좋은 길을 걷지 않을까 나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번 영상은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무엇이고 이런 병용요법들이 이렇게 쓰이는구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